동성애 논쟁 속의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 속한 교회들 중 3분의 1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서울대 안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는 중앙일보에 연재하는 칼럼에서 교도는 부모님의 시간에 맞춰드리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20대 청소년, 청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10명 중 4명 가까이 자신의 오피스 렌트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미 법무부 장관 명의의 요청서가 각 기관으로 배포됐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성애 논쟁 속의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 속한 교회들 중 3분의 1이 교단을 떠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UMC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의 특별 모임에서 대의원들은 최근 249개 교회의 탈퇴를 승인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대의원 중 찬성 957표, 반대 165표로 탈퇴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속한 회원교회의 32%가 탈퇴를 결정한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레오나드 페어리 주교는 우리가 무엇에 투표했는지와 상관없이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탈퇴한 교회 중 UMC에 남길 원하는 교인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연합감리공동회와 연결돼 목회적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 249개 교회의 탈퇴가 승인된 것 외에도 올해 초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는 990개 교회 중 41곳이 UMC 탈퇴를 결의했습니다. 또 최소 7개의 다른 교회가 최근 탈퇴를 위한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인 UMC는 최근 몇 년간 교단 장정이 동성애를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식 입장을 두고 찬반으로 양분되어 왔습니다. 서울대 안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는 중앙일보에 연재하는 칼럼에서 효도는 부모님의 시간에 맞춰드리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안병동에서 일하는 그는 매일 말기암 환자들의 삶과 죽음을 보며 그곳에서 죽음, 곧 삶의 의미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칼럼에서 김 교수는 시골에 사는 폐암 4기, 팔순 노인의 이야기를 전하며 효도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환자의 항암 치료를 두고 환자와 아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환자는 거부하고 아들은 극구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대로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아들은 1년에 너댓 번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환자가 원치 않는 항암 치료 대신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뵈라는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항암 치료로 수명을 1년 연장해도 아버지를 너댓 번 더 볼 수 있는데 주말마다 찾아뵌다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니 아버지와 아들 모두에게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바빠서 하기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세상이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모의 시간과 자식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식의 시간으로는 부모님은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 부모의 시간으로는 이미 때가 됐습니다. 잘해드린 건 없는데 부모님이 자꾸 늙어만 가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괴롭습니다. 자식들은 효도도 하고 싶고 바쁜 일을 포기하기도 싫습니다. 어쩌면 바쁨은 시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입니다. 자식들의 바쁘다는 이야기가 자식들이 바쁘니 당신은 더 늙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시고 지금처럼만 계시라는 이기적인 그들의 야박한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칼럼을 마무리하며 시간과 효도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시간에 맞춰보라 제안합니다.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 청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자살률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변함없이 OECD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체 자살률은 25명대 안팎을 오가며 정체 중인데 20대 자살률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대 자살률은 10만 명당 7.1명, 20대 자살률은 23.5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10.1%, 8.5%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020의 자살률 증가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들 세대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라고 말합니다. 신의진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현장에서 보면 최근 청소년,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게 눈에 띈다라며
과도한 공부 압박 등 부모의 정서적 학대로 시름시름 앓다가 여기에 더해 학교에서 따돌림 등 학교 폭력 등을 당하면서 자살 충동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0대,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현실을 바꾸려면 당장 대책이 절실합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선진국들도 앞서 이런 현상을 겪은 뒤 1, 20대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도 1, 20대 자녀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아이의 자유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김 교수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10명 중 4명 가까이 자신의 오피스 렌트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주중앙일보는 전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지난달 자신의 오피스 렌트비를 내기 힘든 설정이라고 밝힌 중개인 비율이 37%나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달 조사치보다 약 10%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주택시장 호황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은 급속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이자 상승에다 경기 침체 우려로 여전한 매물 부족 등으로 주택 매매는 감소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부동산 중개인 간 매물 확보 경쟁은 더 심해지면서 경험이 적은 1년에서 3년차 중개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릴 정도라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입니다. 한인 부동산 중개인 역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치솟자 여름 이후 거래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월 40여 건에 달했던 매매 건수가 현재 20여 건으로 추락했다며 연초 호황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융자와 에스크로 등 관련 업체들도 울상입니다. 신규 주택 융자 자체도 없지만 재융자마저도 끊겼습니다. 주택 매매가 급감하니 에스크로 업체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융자 업계 종사자 일부는 이미 우버, 일식당 요리사 등으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미 법무부 장관 명의의 요청서가 각 기관으로 배포됐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는 영어, 아랍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한국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배포됐습니다. 2020년 센서스국이 집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인구 중 영어가 능숙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57만 1,995명이었습니다. 이는 스페인어 1,625만 8,571명, 중국어 183만 8,859명, 베트남어 87만 5,369명 사용자에 이어 가장 많았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5세 이상 한국 이민자 중 49%가 제한된 영어 실력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공문을 보낸 이유는 1964년 제정된 미국 민권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권법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과 함께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언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후 연방대법원은 1974년 중국계 학생들이 샌프란시스코 학교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라우데 니콜스 소송에서 공립학교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언어 문제를 보완할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민권법이 금지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는 지난 5일 미얀마 만달레이주 핀우린 셋더롱에서 핀우린 교회 양로원 개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핀우린 교회 양로원은 전국 장로회가 8년에 걸쳐 진행한 미얀마 선교의 결실입니다. 그동안 전국 장로회는 미얀마에 파송된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며 우물 파기, 마을 지붕 개량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번에는 핀우린 교회가 노인 성도들과 연로한 마을 주민들을 돌보기 위해 추진한 양로원 개설 사업을 지원하여 건물 완공을 성사시켰습니다. 양로원 개소 감사 예배는 김봉중 장로, 사회, 총무, 김경환 장로 기도, 또한 진경 회장이자 AP 선교회 이사장인 강희창 장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하의 설교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국 장로회가 준비한 선물을
피노린 교회에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개소식 이틀날에는 피노린 지역의 빈민촌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쌀 나눔 행사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빈민들을 위해 쌀, 백호와 어린이들을 위한 간식 등을 전달했습니다. 김경환 장로는 수많은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전국 장로회 회원들의 동역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